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준 선생님. 예, 예. 오늘 주제가 아주 좋습니다. 제주 4.3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동지 여러분, 오늘 주제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2018년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후의 시대를 바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과 최첨단 우주과학의 기술 발달로 앞서가고 있는데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과거 1948년 건국 이전의 시대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된 것을 전면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공산사회주의로 뒤바꾸려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주 4.3 사건에 대한 것은 조금 전 파주 박사님의 정확한 설명으로 제대로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에 와서 또다시 왜곡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은 공산폭동 진압을 국가폭력으로 해석하는 반국가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문재인은 4.3 사건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70년 전 이곳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남조선 노동당, 즉 남노당 제주도당이 1948년 무장투쟁을 감행해서 경찰지서 24개 중 12개 지서와 우익인사, 서북청년단체 등을 일제히 습격한 사건입니다. 남노당 인사들은 제주도민들에게 5.10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총선 거부와 공산주의 선동을 하면서 버텨왔고 당시에 군경과 충돌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양민들이 희생되었던 사건입니다. 미 군종하에 있던 당시 사건을 두고 군경은 남노당 무장대 모두 반동문자를 처단하는 명분으로 이때 당시에 일부의 양민들이 학살된 근현대사의 비극이긴 하지만 오늘 문재인이 말한 4.3 사건을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으로 규정한 것은 남노당의 공산 반란에 대한 것을 자칫 공산주의 폭동이 민중풍기로 미화시킨 왜곡된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3 사건을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또 북한 매체는 4.3 투쟁은 어려운 반미 구국 항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좌익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김대중도 1998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 사건은 공산폭동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삼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명박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김대중이가 제주 4.3 사건은 공산폭동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공산폭동 맞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오늘 문재인의 제주 4.3 사건의 추념사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반대한민국의 발상이라고 나는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광화문에서는 예술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일반인 403명이 당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며 제주 4.3 영령들 2018 대한민국을 만나다라는 403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누구 돈을 했습니까? 국민 혈세입니다. 정말 이자들이 대놓고 좌익질하고 있습니다. 공산 빨갱이 반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미화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 적화의 길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우파 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은 오늘 오전에 SNS를 타며 급속하게 번진 사진 두 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승복 동상이 인근 야산에 내동댕이 쳐진 사진이었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TV로 중계된다고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이승복 사진은 이미 이 나라가 적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 사진은 적화된 나라에서 인민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진 삼척에 침투한 공산당에게 비참하게 죽어가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외침으로 우리가 자랄 때 철저한 반공교육의 지표가 되었던 당시 이승복 어린이의 동상이 인근 야산에 내동댕이 쳐진 사실이 무척이나 섬뜩하기만 합니다. 자신들의 이념을 반대하고 국민들에게 반공교육의 산실이 되었던 이승복 동상이 눈에 가시처럼 그들에겐 보였었겠지요.
이렇게 적화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님에 대한 재판이 TV로 중계된다고 하는 것은 국회 괴뢰 도당들이 반사상범들을 처형할 때 동네 주민들을 모조리 빠짐없이 불러놓고 죄명을 읽어내린 후 인민들에게 욕과 온갖 저주를 퍼붓게 한 후에 처형하는 인민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마카파 살인마에게도 마스크를 쓰여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법이건만 어찌 일국의 대통령이신 분께 1577만 3128표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 대통령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재인은 정권 탄탄라고 하는 것이 이것 하나만으로도 입증이 충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렇게 해서라도 온갖 수치감과 혐오감을 뒤집어 씌워서 개돼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통성을 강요하고 싶은 것이 그의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탄핵이 무효이고 죄 없는 대통령을 파면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지난 5구 대선은 무효가 되고 관련해서 부욕한 쓰레기들은 내란죄로 모조리 형장이 이슬로 가야 하는 신사가 되기에 이들은 당장의 목숨 부지를 위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자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시위를 못 읽고 지방선거에 어쩌네 하며 자신들의 권력만을 축적하기 위해 목숨 거는 자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홍방자 빨며 우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무지하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궤변으로 몽상을 꿈꾸는 자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정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썩은 정치권을 지지할 때가 아니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내각제를 하든 지방 분권이든 친일이든 친중이든 앞잡이든 어떤 것이든 할 그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적화되고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서도 횃불당 지지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나는 경종을 울립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드십시오. 지금은 정치꾼과 썩은 정치 집단이 아닌 오직 국민적 저항, 한거만이 이 사태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들은 과거 친일파처럼 빨간 완장을 찬 자들처럼 권력만을 쫓는 불나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제발 인지 좀 해달라고 나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정도면 적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횃불당은 3일, 오늘이죠. 횃불당은 내각제적 요소가 강화된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적인 개헌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면서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는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정치적 책임성을 통해 민주주의 실질적 내용을 완성해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의 지방분권, 홍준표, 김무성 등의 이 쓰레기들의 내건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는 모두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헌법 조항을 정면 위배하는 내용입니다. 한 새끼는 좌파 영구주권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갖겠다고 분권형 개헌안을 내놓고, 또 한 새끼는 대통령은 죽어도 해먹을 수 없는, 죽어도 대통령을 할 수 없는 자신의 흠결을 알고 영원히 권력과 특권을 놓지 않는 총리 내각제를 하겠다고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자기들 권력과 특권을 제공해주는 그 하나의 도구라고만 생각할 뿐이라고 난 봅니다. 모두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남용토록 헌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을 통해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놓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문제는 이 3권이 서로 견제도 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폐해가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날고 뛰고 공소장을 제기해도 사법부에서 공정한 판결을 하면 검찰의 공소장, 검찰의 날뛰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입법부에서 검찰, 경찰 등 행정부의 전행을 견제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제재와 감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호 견제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분리해 두었는데 입법부는 대통령의 따까리가 되어버렸고
사법부는 대통령의 시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권개헌, 이념지정부제 개설이 분명히 한 개설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리만 제대로 된다면 우리 헌법 전혀 문제 없습니다. 조금 손을 봐야 한다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선출권을, 임명권을 국민투표에 붙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자들은 분명히 임명권자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임명권자의 입맛에 조종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투표로 이 자들을 뽑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누가 자신들을 임명해도 법과 원칙, 소신에 따라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무지해서 이런 폐해가 일어났습니다. 정치판이 썩어서 이런 폐해가 일어납니다.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썩은 정치꾼들을 빨고 있는 무지한 인간들,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며 또 속는 무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인물도 안 보고 국가 간 사상 이념 그 어떤 것도 관심 없고 오로지 출신 지역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정당만 바라보고 우리는 일편단심이여 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는 무식의 수준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와 무식이 이런 정치꾼들을 생산해 놓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자입니다. 저도 무조건 반호남, 무조건 반민주, 무조건 반빨갱이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양으로 우리 보수가 망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친영남, 친보수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찍었던 결과가 지금의 배신자들, 역적들 이런 폐륜들을 양성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반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기존 기득권 정치 보수 특권층이었던 자들에게 처절하게 농락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 서청대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선택의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 애국 우파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바른 인식과 국가관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는 각오를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의식을 가진 자를 정치계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권인의 이원 집정분해 하는 개소리를 우리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되려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가치 위에 세워진 삼권 분립이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할 때 바로 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아십시다. 우리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만 유일하게 삼권 분립, 즉 헌법을 지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